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팔까요? 그럼 언제 팔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매도할 때는 4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데, 안녕하십니까, 행센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고객분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신대요. 요즘에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이제 팔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나스닥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실제로 제가 일전에 올렸던 영상에서 1년 전에 투자했는데 현재 69%의 수익이 났습니다 라는 또 댓글도 달아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댓글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나스닥이 많이 올랐다 보니까 이제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다시 여쭤봅니다. 팔아서 뭐 하실 거예요? 그럼 보통 지금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언제 팔아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아니, 투자를 해서 이게 목표 수익률이 되면은 뭐 팔아라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차피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수익이 났을 때 팔아서 현금화 해야 의미가 있는 건데 계속 팔지 않고 갖고만 있는 게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냐? 아, 도대체 언제 팔아서 현금화하고 수익화를 하는 것이냐?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럼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나스닥을 투자해서 매도할 때는 4가지의 경우가 있을 때 매도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내가 이걸 팔아서 돈 쓸 곳이 있다. 그럼 당연히 팔아야겠죠.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도 돈 잘 쓰려고 잘 관리하는 일환으로 투자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돈 쓸 곳이 있으면 당연히 팔아서 그곳에 쓰셔야죠. 그게 뭐 사치나 뭐 이상한 데 쓰는 것만 아니라면. 두 번째는 수익이 안 나도 좋으니까 나는 이제 좀 변동성이 없는 곳에 넣어두고 좀 편하게 있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ETF 팔아서 채권에 넣은다거나 ETF 팔아서 뭐 예금에 넣어둘 수도 있는 거고요. 세 번째는 더 좋은 종목을 한다. 내가 지금 나스닥을 가지고 있는데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보다 더 잘 될 종목을 나는 알아 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네 번째로는 미래의 가격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조만간 좀 떨어질 거야. 왜냐? 내가 볼 땐 이거 지금 좀 높은 거거든. 그럼 좀 떨어지면 지금 팔았다가 떨어졌을 때 다시 사서 좌수를 늘리겠어. 이게 바로 미래 가격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저는 3번이나 4번이라면 글쎄요, 이게 꼭 팔아야 될 일인가 라는 걸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나스닥에 투자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대부분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켜 보시면은 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나스닥에 투자를 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고위험 고소득을 할 거면은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개별 종목에 투자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지수에 투자한 이유는 뭐예요? 좀 안정적으로 잃지 않으면서 성과를 보고 싶으니까 우리가 고수익을 포기하고 안정성을 택한 그 이유가 바로 나스닥 지수에 투자한 거지 않습니까? 원래 투자라는 건 이렇게 수익과 위험이 공존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를 처음에 시작할 때 수익을 먼저 봐야 돼요? 위험을 봐야 돼요? 먼저 위험을 봐야겠죠. 위험을 먼저 보고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나열을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다 하나하나 제거할 수 있으면 그때 투자를 시작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 위험이라는 건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느냐? 위험은 크게는 2가지가 있는데,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고 체계적인 위험이 있죠. 비체계적인 위험은 개별 종목의 위험이고,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전체의 위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비체계적인 위험 같은 경우에는 종목의 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즉 분산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위험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체계적인 위험은 분산 투자를 아무리 많이 했더라도 시장 전체가 다 같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리스크를 관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체계적인 위험은 어떻게 제거를 하는 것이냐? 바로 장기 투자인 거죠.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 효과를 통해서 우리는 체계적인 위험을 상쇄시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여기서 그 더 좋은 종목을 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 거냐면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랑 거의 동의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구성 자산의 수를 이렇게 많이 늘려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많이 줄여놨는데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리스크를 이렇게 올리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얘기나 동의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리스크 있게 투자하는 게 원래 본인의 투자 성향이냐라고 물어보면 또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어느 정도 투자를 하다 보면은 지수만 하는 것보다 더 수익이 잘 난 사례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날아다닐 때 지수에 투자하지 않고 엔비디아에 투자했으면 이거 가는 건데 막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면 지수만 투자하던 분들도 점점 이렇게 개별 종목을 건드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가 뭐다? 이겁니다. 결국은 구성 자산의 수가 줄어들면서 위험률이 올라간 거를 제거하지 못한 거예요. 그 네 번째, 미래 가격을 맞출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체계적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장기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장기 투자라는 거는 사서 그냥 묻어두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오랫동안 가져가는 거. 근데 미래 가격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더 낮았을 때 내가 다시 사서 더 올라갔을 때 되팔고 이런 행위, 타이밍을 맞추겠다라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체계적인 위험을 없애기 위해서 우린 장기 투자를 했었는데 그 장기 투자는 그만하고 타이밍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과 동의어인 거죠. 이것 또한 굉장히 위험하지 않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잘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계속 잘 되냐를 보면 꼭 그렇진 않더라. 그게 계속 잘 되는 거라면 그렇게 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사서 모아놓고 꾸준히 가져가자라는 쪽으로 투자를 해오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뭔가 좀 더 욕심이 발동이 되어서 장기 투자가 재미없으니 타이밍 매매를 해서 초과 수익을 기대하겠어 라는 건 그런 생각이 들 수는 있는데 과연 옳은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자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나스닥을 팔아야 되는 경우에 뭐 돈 쓸 곳이 있다라든지 수익 안 나도 변동성 없는 곳에 가겠다라는 건 얼마든지 매도할 만한 근거가 되는 거죠. 아들이 장가 가는데 딸이 시집 가는데 예를 들어서 노후 자금을 써야 되는데 당연히 꺼내서 쓰셔야죠. 그런 건 당연히 파는 게 맞는 거고요. 또 ETF라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다른 자산에 비해서 개별 종목에 비해서는 안정성이 있지만 그래도 이게 주식형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퇴한 이후가 되면 이런 변동성들이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그런 시기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걸 매도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ETF 매도하고 GPL 채권의 안정성을 위해서 투자하러 오시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으시거든요. 또는 뭐 은행에 넣어두실 수도 있고 뭐 요즘엔 국채를 매입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있는 자산에서 변동성이 없는 자산으로 가는 게 내 심신에 유리하다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엔 당연히 매도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3번, 4번이 이웃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나스닥이 지금 수익률이 올랐다는 이유로 팔아서 뭔가 다른 거 해봐야지라고 했던 분들이 계셨다면 그분들 중에 아마 몇 분 정도는 제가 좀 투자 성과를 지켜드리는 역할을 한 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전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안녕.